빨리 죽어 버리라고요. 미숙은 순자의 목을 두 손으로 힘껏 눌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박진수의 절규가 서울대병원 응급실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내리쪼이는 복도였죠. 의료진들이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들것 위에는 박순자가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움푹 들어간 눈, 해골처럼 앙상한 몸, 온몸에 크고 작은 멍이 가득했습니다. 보라색, 노란색, 검은색, 학대의 흔적이었죠. 환자분 보호자세요? 응급실 의사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네, 아들입니다. 진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은 충혈돼 있었고 손은 주먹을 쥐고 있었죠. 어떻게 된 겁니까? 의식은 언제부터 없으셨어요? 제 아내가 어머니를. 진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일단 응급처치가 필요합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순자를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혈압 70에 40, 매우 위험합니다. 체온 35.2도 저체온증입니다. 맥박 약하고 불규칙합니다. 의료진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수는 응급실 밖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죠. 화면에는 CCTV 영상이 멈춰 있었습니다. 아내 김미숙이 순자의 휠체어를 세게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는 장면이었죠. 30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어머니는 괜찮으신가요? 위급한 상황은 넘겼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매우 심각해요. 영양실조가 극심하고 탈수도 심합니다. 전신에 타박상이. 이건 명백한 학대입니다. 진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체중이 정상 범위보다 18kg이나 빠지셨어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정말 위험할 뻔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이 영상을 보세요. 제 아내가 3개월 동안. 형사는 영상을 보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때 김미숙이 뛰어왔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제가 119에 전화했어요.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연기 그만해요. 다 알아요. 휴대폰을 들어보였죠. 미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김미숙 씨, 노인 학대 혐의로 동행하겠습니다. 오빠, 이건 오해야. 법정에서 봅시다. 이 이야기는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요즘 누가 시어머니를 모셔? 저 며느리 천사야. 마포구 염리동 슈퍼 앞에서 아줌마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김미숙이 장바구니를 들고 지나가고 있었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이 가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모님들. 어머니, 약 사러 가요. 미숙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성모 마리아 같은 미소였죠. 거동 불편하신데 힘들겠다. 혼자 모시기 쉽지 않을 텐데. 아니에요. 제 어머니랑 똑같으니까요. 참 착하기도 해라. 우리 며느리도 저랬으면. 아줌마들은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미숙는 겸손하게 인사하고 자리를 떴죠. 하지만 모퉁이를 돌자마자 표정이 변했습니다. 환한 미소는 사라지고 차갑고 냉정한 얼굴이 됐습니다. 연기도 지겹네.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빠르게 걸었죠. 박진수는 강남의 IT 기업에서 일했습니다. 15년 차 과장이었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직원이었습니다. 박 과장, 잠깐 올라오세요. 어느 금요일 오후 상사에게서 호출이 왔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부산지사로 발령이에요. 부산이요? 네,
부산지사관리팀장입니다. 6개월 후 부장 승진 예정이고요. 거긴 꼭 가야 합니까? 승진 필수 코스입니다. 회사 방침이에요. 진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머니 순자가 1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졌거든요. 그날은 2024년 3월 15일이었습니다. 회의 중에 미숙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었죠. 아드님, 큰일 났어요. 어머님이 쓰러지셨어요. 진수는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미숙이 울고 있었죠. 아침에 화장실 가시다가 갑자기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뇌졸중입니다. 뇌혈관이 막혀서 오른쪽 몸이 마비됐어요. 치료하면 나아지나요? 완전 회복은 어렵습니다. 재활 치료가 필요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거동이 불편하실 거고 말씀도 어눌해지실 수 있어요. 진수는 어머니 병실로 갔습니다. 중환자실이었죠. 온갖 기계가 연결돼 있었습니다. 어머니. 진수야. 손이 안 움직여. 순자는 오른손을 들어보려 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괜찮아요, 어머니. 치료받으시면 나아지실 거예요. 하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요. 3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매일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힘든 과정이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퇴원할 때도 오른쪽은 여전히 마비 상태였죠. 어머님은 휠체어가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거동이 불가능해요. 식사, 화장실, 옷 입기 등 모든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의사는 현실을 알려줬습니다. 순자는 진순의 아파트로 왔습니다. 미숙도 처음 한 달은 헌신적으로 돌봤습니다. 어머니, 약 드세요. 식사 도와드릴게요. 친정어머니처럼 대했죠. 진수는 고마워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마음 놓여.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간병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순자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밤에도 자주 깨서 도움을 요청했죠. 며느리야. 화장실. 며느리야. 물 좀. 미숙는 잠에서 깨어 돌봐야 했습니다. 하루에 3시간밖에 자지 못했죠. 그러던 중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친정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숙아, 엄마가 큰일 났다. 무슨 일이에요? 투자 사기를 당했어. 2억이 날아갔어. 뭐라고요? 대출까지 받았는데. 지금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난리야. 미숙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수에게 말할 수도 없었죠. 시집 올 때 친정에 빚이 없다고 했거든요. 결국 미숙과 몰래 빚을 떠안았습니다. 자신 명의로 2억 원 대출을 받았죠. 월 이자만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진수 월급으로는 생활비를 내고 미숙과 아르바이트로 이자를 갚았습니다. 낮에는 시어머니를 돌보고 밤에는 편의점과 카페에서 일했습니다. 새벽 배달도 했죠. 몸은 지쳐갔지만 이자는 계속 나갔습니다. 원금은 줄지 않았죠. 미숙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때 위험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거동 불편한 노인은 사고가 잦아. 낙상, 욕실 사고. 사망보험을 들면 순자가 쓰러진 후 의사 말을 들었을 때 이상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의식은 명료하실 겁니다. 잘 돌보시면 10년은 더 사실 수 있어요. 미숙는 계산했습니다. 10년이나. 그동안 이자를 어떻게 갚지?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거동 불편한 노인 보험 가입 뇌졸중 후유증이 있어도 의식이 명료하면 가입 가능했습니다. 단 병력을 고지해야 했죠. 하지만 미숙는 숨기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확인 안 하면 모를 거야.
순자 퇴원 후 미숙는 보험 설계사를 만났습니다. 시어머님 명의로 보험을 들고 싶어요.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72이세요. 건강 상태는요? 건강하세요. 정기검진도 이상 없었어요.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3억짜리 사망보험으로 할게요. 월 보험료는 45만 원입니다. 수령이는 누구로요? 저요. 며느리인 저로요. 미숙는 주저없이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건강고지서에는 모두 없음으로 체크했죠. 진수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 돈 뭐예요? 어머니 영양제 값이에요. 고급 수입산이거든요. 미숙는 거짓말했습니다. 3억이면 빚을 갚고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어. 그리고 진수의 부산 발령 소식이 들렸습니다. 미숙는 기회라고 생각했죠. 진수가 없으면 더 쉽겠어. 진수는 어머니 문제로 고민했습니다. 어머니, 부산 가실래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아니다. 여기, 익숙해. 그때 미숙가 나섰습니다. 오빠, 제가 모실게요. 서울에 남을게요. 당신은 혼자. 괜찮아요. 어머니가 더 중요하죠. 순자는 감동했습니다. 고맙다. 하지만 미숙의 속마음은 달랐죠. 조금만 신경 안 쓰면 자연스럽게 사고가. 그러면 3억을 받을 수 있어. 진수가 부산으로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죠. 어머니 잘 모실게요. 주말마다 올게요. 잘 다녀와. 택시가 떠나자 미숙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순자를 차갑게 보며 말했죠. 이제 우리 둘만 남았네요. 목소리가 얼음장 같았습니다. 순자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미숙아. 조용히 하세요. 미숙는 순자의 휠체어를 거칠게 밀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방에 밀어 넣었죠. 이제부터 규칙이 생겼어요. 제 허락 없이 방 밖으로 나오지 마세요. 식사는 제가 정해진 시간에 갖다 드릴 거예요. 화장실 가고 싶으면 미리 말하세요. 하지만 제가 바쁘면 기다리셔야 해요. 순자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왜 그래? 말대꾸하지 마세요.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미숙는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순자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죠.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수야, 엄마가 무서워. 순자의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미숙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자신은 따뜻한 된장찌개와 제육볶음을 만들었죠. 하지만 순자 몫은 달랐습니다. 냉장고에서 어제 남은 찬밥을 꺼냈습니다. 딱딱하게 굳어 있었죠. 전자레인지에 데우지도 않았습니다. 김치 몇 조각을 잘라 쟁반에 놓았습니다. 물 한 컵. 그게 전부였죠. 순자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저녁이에요. 쟁반을 바닥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빨리 먹어요. 30분 후에 치울 거니까. 순자는 쟁반을 봤습니다. 너무 초라했습니다. 이것만? 불만 있어요? 그럼 굶으세요. 선택은 당신이 하는 거예요. 미숙는 팔짱을 끼고 지켜봤습니다. 순자는 어쩔 수 없이 왼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마비된 오른손 대신이었죠. 서툴렀습니다. 찬밥은 딱딱해서 잘 씹히지 않았습니다. 삼키기가 힘들었죠. 국을 떠먹으려다 손이 떨렸습니다.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또 흘렸어요? 정말 지저분하네요. 미숙는 짜증스럽게 걸레를 집어던졌습니다. 직접 닦으세요. 제가 뭐예요? 하녀예요? 하지만 혼자 못하면 그냥 두세요.
더러워서 못 보겠으니까. 순자는 휠체어에서 몸을 숙였습니다. 바닥을 닦으려고 했죠. 하지만 균형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휠체어에서 떨어질 뻔했죠. 아, 겨우 팔걸이를 잡고 버텼습니다. 미숙는 그 모습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혼자 하세요. 제가 왜 도와줘요? 불구 주제에 이것도 못해요?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겨우 바닥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닦이지 않았죠. 결국 밥을 다 먹지 못했습니다. 입맛도 없었고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다 못 먹었네요. 내일은 더 적게 드려야겠어요. 배고파. 참으세요. 어차피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뭐하러 많이 먹어요? 살만 찌면 제가 모시기 더 힘들잖아요. 쟁반을 들고 나갔습니다. 문을 쾅 닫았죠. 순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밤 9시가 되었습니다. 순자는 화장실에 가고 싶었습니다. 저녁에 물을 마셔서 그랬죠. 문을 두드렸습니다. 며느리야. 화장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더 세게 두드렸습니다. 제발. 화장실. 급해. 한참 후에야 미숙가 문을 열었습니다. 짜증스러운 표정이었죠. 뭐예요? 시끄럽게. 제가 드라마 보고 있잖아요. 화장실. 지금요? 밤 9시인데요? 급해. 정말 귀찮게 하네요. 미숙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도와주지 않았죠. 참으세요. 아침까지. 제가 피곤해요. 하지만. 싫으면 그 자리에 싸세요. 치우는 건 어차피 제가 하니까. 하지만 그러면 내일 식사 없어요. 선택은 당신이 하는 거예요. 미숙는 경고하고 문을 쾅 닫았습니다. 순자는 절망했습니다. 참으려고 애썼지만 한계가 있었죠. 10시가 넘어가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순자는 울면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습니다. 70 넘은 나이에 이런 일을. 너무 비참했습니다. 냄새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죠. 다음 날 아침 8시 미숙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역겹네. 진짜 역겨워요. 얼굴을 찌푸리며 들어왔습니다. 불구가 오줌까지 싸? 정말 지저분하네요. 집에 냄새 다 배잖아요.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 미안하면 다해요? 청소는 제가 하라고요? 제가 뭐예요? 하인이에요? 미숙는 순자를 휠체어에서 끌어내렸습니다. 거칠게요. 욕실 가서 씻으세요. 빨리. 순자는 바닥에 내려졌습니다. 혼자서는 걸을 수 없었거든요. 바닥을 기어야 했습니다. 빨리 가세요. 시간 없어요. 제가 할 일 많다고요. 미숙는 뒤에서 재촉했습니다. 순자는 울면서 바닥을 기었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아야 했죠. 욕실까지 10m. 기어가기엔 너무 멀었습니다. 5분이 넘게 걸렸죠. 빨리 안 가요? 정말 느려 죽겠네. 겨우 욕실에 도착했습니다. 샤워 의자에 앉았죠. 미숙가 샤워기를 들었습니다. 물을 틀었습니다. 하지만 찬물만 나왔죠. 물이 차가워. 참으세요. 온수 아까워요. 전기세 누가 내는데요? 하지만 빨리 씻으세요. 제가 할 일 많아요. 미숙는 찬물을 순자에게 뿌렸습니다. 순자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차가워.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혔죠. 떨면서 몸을 씻었습니다.
비누칠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5분 후 미숙가 물을 끄고 수건을 던져줬습니다. 혼자 닦으세요. 그리고 혼자 나오고요. 미숙는 욕실을 나갔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몸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닦을 수 없었죠. 물기가 채 마르지 않은 채 옷을 입었습니다. 젖은 옷이 피부에 달라붙었습니다. 바닥을 기어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축축하고 차가웠죠. 아침은 나중에 드릴게요. 미숙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순자는 배가 고팠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전 11시가 되어서야 미숙가 아침을 가져왔습니다. 식빵 한 조각과 물 한 컵이었습니다. 이거 드세요. 이것만? 불만 있어요? 그럼 굶으세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식빵을 먹었습니다. 너무 말라서 목에 걸렸습니다. 물을 마시려다 컵을 떨어뜨렸습니다. 또요? 정말 지겹네요. 미숙는 순자의 팔을 세게 잡았습니다. 조심 좀 하세요. 매번 이러면 어떡해요.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아파. 아프면 조심하세요. 미숙는 순자를 밀쳤습니다. 휠체어가 뒤로 밀려 벽에 부딪혔죠. 순자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깨가 벽에 세게 부딪혔거든요. 너무 아팠습니다. 미숙는 개의치 않고 물을 닦았습니다. 다음부터 조심하세요. 방을 나가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순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어깨를 부여잡았죠. 팔에는 미숙의 손톱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파랗게 멍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울었습니다. 진수야, 엄마를 도와줘. 저녁이 되었습니다. 진수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미숙는 급히 순자의 방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아드님 전화해요. 잘 대답하세요. 이상한 말하면. 미숙는 순자를 노려봤습니다. 눈빛이 무서웠죠. 알겠어. 영상통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진수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순자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진실을요. 하지만 미숙가 옆에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좋았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마누라가 잘 모시고 있죠? 미숙가 화면에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네, 오빠. 어머니 잘 지내고 계세요. 걱정 마세요. 환하게 웃었죠. 고마워. 우리 마누라 덕분에 마음 놓여.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 어머니인데요. 진수는 안심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주말에 올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응. 푹 쉬세요. 사랑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숙의 얼굴이 즉시 굳어졌습니다. 잘하셨어요. 계속 이렇게만 하세요. 알겠죠? 순자는 몸을 떨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 공책과 펜이 있었죠. 진수가 놔둔 메모장이었습니다. 순자는 왼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죠. 진수야 글씨가 삐뚤빨뚤했습니다. 왼손으로 쓰는 게 익숙지 않았거든요. 엄마 힘들다 계속 썼습니다. 며느리가 때린다 밥을 안 준다 엄마 도와줘 눈물이 떨어져 글씨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썼죠. 엄마 무섭다 메모를 다 쓰고 속옷 안에 숨겼습니다. 미숙가 발견하지 못하도록요. 언젠가 진수에게 전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희망이었죠. 미숙의 학대는 더 심해졌습니다. 오늘 밥 없어요. 어제 많이 드셨잖아요. 하지만 말대꾸 하지 마세요. 순자는 하루 종일 굶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지만 참아야 했죠. 미숙는 순자에게 집안일까지 시켰습니다. 빨래 개세요. 왼손 멀쩡하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안 하는 거지. 혼자 하세요. 순자는 휠체어에 앉은 채 허리를 숙여 빨래를 개야 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1시간이 넘게 걸렸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다 했어요? 미숙가 확인하러 왔습니다. 잘못 깼네요. 다시 하세요. 제발. 다시 하라니까요. 제대로 안 하면 저녁도 없어요. 순자는 울면서 다시 빨래를 겠습니다. 설거지도 하세요. 미숙는 싱크대에 설거지거리를 쌓아뒀습니다. 뜨거운 물로 씻으세요. 기름기 제대로 안 빠지면 다시 하는 거예요. 물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순자의 손이 빨개졌죠. 뜨거워. 참으세요. 그 정도도 못 참아요?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에 화상이 생겼지만 미숙는 신경 쓰지 않았죠. 어느 날 저녁 미숙는 순자를 계단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계단 청소를 하셔야겠어요. 순자는 놀랐습니다. 계단을? 네, 더러워서 못 보겠어요. 기어서 닦으세요. 나는 못해. 할 수 있어요. 하기 싫은 거죠. 안 하면 일주일 굶는 거예요. 미숙는 걸레를 던져줬습니다. 순자는 휠체어에서 내렸습니다. 바닥을 기어서 계단으로 갔죠. 너무 힘들었습니다. 계단 아래에서 시작했습니다. 왼손으로 걸레질을 했죠. 한 칸씩 올라가며 닦았습니다. 5번째 계단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미숙가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잘하시네요. 순자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순간 미숙가 순자의 등을 살짝 밀었습니다. 순자는 균형을 잃었습니다. 아래로 떨어지려는 순간 난간을 간신히 잡았습니다. 왼손으로요. 조심하세요. 떨어지면 큰일 나요. 미숙는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에는 아쉬움이 서려 있었죠. 순자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일부러 민 걸 느꼈거든요. 겨우 난간을 잡고 올라왔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죽이려고 해.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너무 무서웠거든요. 다음 날 순자는 또 메모를 썼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계단에서 밀었다 엄마 정말 무섭다 메모를 속옷 깊숙이 숨겼습니다. 목요일이었습니다. 진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은 못 갈 것 같아. 급한 일이 생겼어. 미숙는 실망한 척 했습니다. 그래요?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는데. 미안해. 다음 주에 꼭 갈게. 전화를 끄는 미숙는 웃었습니다. 시간이 더 생긴 거죠. 순자는 전화 내용을 듣고 절망했습니다. 아들이 이번에도 오지 않는다는 걸요. 토요일 저녁 미숙는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밤 늦게 들어올 거예요. 혼자 밖에 나오지 마세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숙가 나간 후 순자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미숙가 깜빡한 거죠. 순자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휠체어를 왼손으로 조금씩 밀며 움직였죠. 전화기를 찾았습니다. 탁자 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높아서 닿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휠체어에서 조금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위험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겨우 전화기를 잡았습니다. 진수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진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울먹였습니다. 진수야. 어머니, 무슨 일 있어요? 왜 울어요?
며느리가 말을 하려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나를 죽이려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숙가 지갑을 깜빡해서 돌아온 거였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라 수화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쿵. 미숙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순자는 얼어붙었습니다. 미숙는 바닥에 떨어진 전화기를 봤습니다. 수화기에서 진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미숙는 재빨리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오빠, 저예요.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던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혼자 중얼거리시는 거예요. 정말 뭔가 다급하게 들렸는데 죽이려고 한다고 하신 것 같던데 요즘 헛소리를 많이 하세요. 걱정 마세요. 치매 증상이에요. 그래. 어머니 괜찮으신 거야? 네, 괜찮으세요. 지금 주무시려고 하세요. 알았어. 어머니 잘 모셔줘.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순자를 노려봤죠. 감히 누구한테 전화를 해요? 순자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휠체어가 뒤로 밀렸죠. 미안하면 다해요? 미숙는 다가와서 순자의 팔을 세게 잡았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다시는 이러지 마세요. 알겠어요? 피가 조금 났습니다. 다시 한번 이러면 정말 끝장이에요. 알겠죠? 미숙는 순자를 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휠체어를 거칠게 밀며요. 오늘 저녁 없어요. 내일 아침도요. 반성하세요. 문을 쾅 닫고 이번에는 확실히 잠갔습니다. 순자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팔에는 손톱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피가 흘렀죠. 하지만 소독약도 밴드도 없었습니다. 순자는 울면서 상처를 만졌습니다. 너무 아팠지만 참아야 했죠. 그날 밤과 다음 날 순자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어지러웠고 힘이 없었죠. 일요일 저녁이 되어서야 미숙가 문을 열었습니다. 반성 다 했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드릴게요. 하지만 조금만요. 식빵 반 조각을 줬습니다. 순자는 그나마 감사하며 먹었습니다. 2주가 더 지났습니다. 순자의 상태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체중이 10kg 이상 빠졌죠. 얼굴은 해골처럼 움푹 들어갔습니다. 팔다리는 뼈만 남았습니다. 몸 곳곳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진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갈게. 정말요? 어머니 기다리고 계셨어요. 미숙는 긴장했습니다. 순자의 상태를 감춰야 했거든요. 토요일 아침 진수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미숙는 환하게 웃으며 맞았습니다. 오빠 기다렸어요. 진수는 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순자는 침대에 누워 있었죠. 긴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팔의 멍을 가리기 위해서였죠. 어머니, 진수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그때 어머니 몸이 너무 말랐다는 걸 느꼈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았죠. 어머니, 많이 야위셨네요. 미숙가 얼른 끼어들었습니다. 요즘 입맛이 없으시대요. 제가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 영양제도 드리는데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다음 주에 모시고 갈 예정이에요. 걱정 마세요. 진수는 어머니를 자세히 봤습니다. 얼굴이 너무 창백했습니다. 눈빛도 불안해 보였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순자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진실을요. 하지만 미숙가 옆에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응, 괜찮아. 목소리가 약하신데요.
피곤하신 거예요. 진수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손목에 멍을 받습니다. 긴팔 옷 밖으로 조금 보였던 거죠. 어머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미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휠체어에서 손 빼시다가 부딪히셨어요. 제가 조심하라고 했는데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아니. 하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미숙는 푸짐하게 음식을 차렸습니다. 갈비찜, 된장찌개, 나물 여러 가지. 평소 순자에게 주던 것과는 천지 차이였죠. 어머니 좋아하시는 반찬들로 준비했어요. 고마워. 당신 고생 많았어. 식탁에 앉았습니다. 미숙는 순자를 다정하게 도와줬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드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입에 넣어줬습니다. 순자는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음식이었죠. 하지만 위가 줄어들어서 많이 먹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더 드세요. 배불러. 진수는 아내에게 감동했습니다. 우리 마누라 정말 잘해주네. 고마워. 당연한 일이에요. 식사 후 진수는 어머니와 둘이 있으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자주 못 와서 죄송해요. 순자는 메모를 꺼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숙가 갑자기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오빠, 차 가져왔어요. 타이밍이 최악이었습니다. 순자는 다시 메모를 숨겼습니다. 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미숙는 약병을 꺼냈습니다. 진수 앞에서요. 매일 이렇게 챙겨드리고 있어요. 고마워. 하지만 이것도 연기였습니다. 오후에 진수가 샤워하러 간 사이 미숙는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귓속말로 속삭였죠. 연기 잘하고 계세요. 계속 이렇게만 하세요. 괜한 짓 하면.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알죠? 순자는 몸을 떨었습니다. 저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숙는 푸짐한 저녁을 차렸죠. 어머니 좋아하시는 삼계탕이에요. 진수는 감동했습니다. 밤이 되어 진수는 어머니를 재웠습니다. 어머니, 푹 쉬세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응. 일요일 오후 진수는 다시 부산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순자는 아들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 몰래 메모를 진수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재빨리요. 미숙가 보지 못하게요. 진수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택시가 떠나자 미숙는 순자를 추궁했습니다. 아까 뭘 한 거예요? 주머니에 뭘 넣었죠? 아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미숙는 순자의 방을 뒤졌습니다. 서랍을 열어 메모지를 찾아냈죠. 이걸로 메모 쓴 거죠? 모두 빼앗아 버렸습니다. 다시는 이런 짓 못하게 하겠어요. 순자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메모는 진수 주머니에 있었죠. 그게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진수는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숙사에 도착해서 가방을 정리하다가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펼쳐봤습니다. 어머니의 삐뚤빨뚤한 글씨였습니다. 왼손으로 쓴 티가 났죠. 진수야, 엄마 도와줘. 진수는 놀랐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며느리가 때린다. 밥을 안 준다. 엄마 무섭다. 제발 도와줘. 진수는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이게 무슨... 믿을 수 없었습니다. 즉시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좀 바꿔줘요. 지금 당장.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묻지 말고 바꿔줘요. 미숙는 당황했지만 순자에게 전화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메모 쓰신 거 맞아요? 메모. 제 주머니에 넣으신 거요.
정말이에요? 아내가 때렸어요? 순자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응, 진수야. 도와줘. 어떻게요? 어떻게 때렸어요? 미숙가 전화기를 빼앗았습니다. 오빠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가 메모를 쓰셨어요. 당신이 때렸다고. 그건 환각이에요. 요즘 헛것을 많이 보세요. 뇌졸중 후유증이죠. 정말 그래요? 네, 정말이에요. 제가 어머니를 때릴 리가 있겠어요? 진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계속됐죠. 다음 날 진수는 인터넷으로 소형 카메라를 주문했습니다. 이길 배송이요? 좋아요. 목요일 새벽 첫 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오전 9시쯤 집에 도착했습니다. 미숙는 장을 보러 나간 상태였죠. 진수는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방에 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순자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죠. 진수야? 네, 어머니. 진수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일주일 만인데 더 말라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뭔가 설치하고 갈게요. 조용히 계세요. 진수는 방 구석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책장 뒤에 숨겼죠. 이제 진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순자는 아들이 무엇을 하는지 몰랐지만 안심이 됐습니다. 진수는 카메라를 핸드폰과 연결했습니다.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움직임이 감지되면 알림이 와요.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진실을 밝힐게요.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진수는 미숙가 돌아오기 전에 집을 나왔습니다. 부산으로 돌아가는 기차를 탔죠. 그날 저녁부터 진수는 카메라를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금요일 저녁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회의 중에 휴대폰 알림을 받았습니다. 움직임 감지됨. 화장실에 가서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미숙과 순자 방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또 흘렸어요? 정말 지겹네요. 순자가 식사 중 국물을 흘린 모양이었습니다. 미숙는 그릇을 빼앗았습니다. 오늘 저녁 없어요. 이렇게 흘리면서 먹을 거면 굶어요. 순자는 울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배고파. 배고프면 조심히 먹었어야죠. 진수는 화면을 보며 믿을 수 없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더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미숙과 순자의 휠체어를 세게 밀고 있었습니다. 빨리 움직여요. 군뱅이처럼 느려 죽겠네. 휠체어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아! 순자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진수는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저녁에는 더 끔찍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미숙과 순자를 휠체어에서 끌어내렸습니다. 바닥에 내팽개쳤죠. 말 안 들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순자는 바닥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아파. 조용히 해요. 시끄러워. 진수는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일요일까지 계속 녹화했습니다. 그날도 미숙의 학대는 계속됐습니다. 아침에 순자에게 찬밥 한 숟가락을 줬습니다. 이거나 드세요. 점심은 아예 주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배가 고파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발, 밥. 하지만 미숙는 무시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야 드릴게요.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음식은 김치 몇 조각뿐이었습니다. 진수는 모든 장면을 녹화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했죠. 월요일 아침 진수는 회사에 급히 연락했습니다. 가족 응급 상황입니다. 휴가 쓰겠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지금 당장 서울로 가야 해요. 급한 일입니다. 상사는 진수의 다급한 목소리에 허락했습니다.
진수는 짐을 챙겨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모든 증거가 담긴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은 차가웠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빛났죠. 진수는 형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고하러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제 아내가 어머니를 학대하고 있습니다. 형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증거가 있으십니까? 네, CCTV 영상입니다. 진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미숙과 순자에게 소리치는 장면이었습니다. 형사는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두 번째 영상, 미숙과 휠체어를 세게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는 장면. 세 번째 영상, 미숙과 순자를 바닥에 내팽개치는 장면.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노인 학대입니다. 형사는 다른 동료를 불렀습니다. 이거 좀 보세요. 즉시 출동해야겠습니다. 이 영상들은 언제 촬영된 겁니까? 지난 주말부터 3일 동안입니다. 3일 동안 이런 일이 계속됐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3개월째입니다. 진수는 주머니에서 메모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보내신 메모입니다. 형사가 메모를 받아 읽었습니다. 며느리가 때린다. 엄마 무섭다. 도와줘. 어머님은 뇌졸중으로 오른쪽이 마비되셔서 왼손으로 쓰신 겁니다. 진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이제라도 발견하신 게 다행입니다. 혹시 경제적 동기는 조사하셨습니까? 아내가 친정 빚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2억 원 정도. 그 부분도 조사하겠습니다. 보험은요? 보험은 제가 아는 건 없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진수도 함께 경찰차에 탔습니다. 30분 후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차 2대와 구급차도 함께 왔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미숙가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미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문을 열 수밖에 없었죠. 김미숙 씨 맞습니까? 네. 무슨 일이세요? 노인 학대 혐의로 조사하겠습니다. 노인 학대요? 무슨 소리예요? 그때 진수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빠, 당신이 뭘 했는지 다 알아요. 진수는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미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경찰은 순자의 방으로 갔습니다. 할머니, 경찰입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순자는 울며 말했습니다. 도와줘. 경찰은 순자의 몸을 확인했습니다. 팔에 여러 개의 멍, 다리에도 타박상, 방은 더럽고 먼지 투성이었습니다. 하루에 식사를 몇 번 하세요? 순자는 손가락 하나를 들었습니다. 화장실은요? 못 가. 문 잠가. 경찰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진수는 어머니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어요. 이제 괜찮아요. 진수야. 고마워. 순자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진수는 어머니와 함께 구급차에 탔습니다. 미숙는 경찰차에 태워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사들이 순자를 진찰했습니다. 영양실조가 심각합니다. 체중이 15kg 빠졌어요. 전신에 타박상과 멍이 있습니다. 탈수도 심하고 영양결핍으로 인한 빈혈도 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정말 위험할 뻔했습니다. 진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늦었습니다. 순자는 일주일 동안 입원했습니다. 진수는 밤새 곁을 지켰죠. 한편 미숙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왜 시어머니를 학대했습니까? 미숙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돈이 필요했어요. 친정 빚이 2억. 그래서 시어머니를 학대한 겁니까? 보험금 3억짜리 사망보험을 들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학대해서 죽이려고 한 겁니까? 미숙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보험회사 조사 결과 미숙과 순자의 뇌졸 중 병력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게 드러났습니다. 이건 보험 사기입니다. 미숙는 노인 학대죄와 보험 사기 미수죄로 기소됐습니다. 2달 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에는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피고인 김미숙은 3개월 동안 시어머니 박순자를 지속적으로 학대했습니다. 거동 불편한 장애인을 폭행, 협박, 방치했으며 3억 원의 보험금을 타내려 했습니다. CCTV 영상이 법정에서 재생됐습니다. 방청객들이 놀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진수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어머니가 메모를 제 가방에 넣으셨어요. CCTV를 설치했고 아내가 어머니를 학대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순자도 증언했습니다. 때렸어요. 매일. 하루에 한 번. 무서웠어요. 왜 아들에게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무서웠어요. 말하면 더 맞을까봐. 며느리가 협박했어요. 판사는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노인 학대죄로 징역 3년, 보험 사기 미수죄로 징역 2년, 합산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위자료 5천만 원을 배상하라. 방청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끝났어. 네, 어머니. 이제 정말 끝났어요. 며칠 후 의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좋아지셨어요. 하지만 요양병원이 좋겠습니다. 진수는 좋은 요양병원을 찾았습니다. 일주일 후 순자는 요양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여기 좋네. 진수는 서울에서 새 일자리를 구하고 매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좋았어. 함께 저녁을 먹고 산책했습니다. 몇 달 후 순자는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봄이 왔고 진수는 목걸이를 선물했습니다. 어머니 환갑 때 드리려던 거예요. 예뻐.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요양병원에서 행사가 열렸습니다. 순자 할머니, 아드님 매일 오시죠? 우리 아들 착해요. 해질 무렵 2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행복해. 저도 행복해요, 어머니. 1년이 흘렀습니다. 가을날 2사람은 산책했습니다. 아들 더 예뻐. 나는 복 받았어. 너 같은 아들 있어서. 제가 더 복 받았어요. 정원에는 꽃이 만개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화면이 흐려지며 자막이 떠오릅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의심이 들면 확인하세요. 노인 학대 신고 전화 1577-1389. 당신의 용기가 누군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 진수와 순자가 석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완벽한 평화, 완벽한 사랑, 완벽한 해피엔딩.